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문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저녁 시간에 또 간만에 촬영을 합니다. 피곤하네요, 확실히. 네. 옛날에도 저희 저녁에 한번 촬영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밤에. 맞아요. 예, 일요일 저녁이었나? 그래 한번 되게 피곤했던 기억이 있는데 확실히 저녁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저 그때 저녁에는 하지 말자. 맞다. 그때 그랬던 것 같아. 자, 우리 승려와 수수께끼 읽기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7번째 영상이네요. 6장인데 우리 프롤로그를 하나 찍었으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부분의 제목이 큰 의미가 있는 일, 진정한 비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전에 관한 이야기인가 봐요. 여기 사실 앞에서도 우리가 계속 어쩌면 비전이나 목적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렇지. 계속 예. 해오긴 했어요. 근데 오늘은 또 이 비전을 어떤 각도에서 좀 얘기할 수 있을지. 자, 이번에 이제 이야기하는 건 핵심이 뭔 것 같나요? 저는 이 장에서 좀 키워드를 초심이라고 생각해요. 초심. 네. 그러니까 비전이라는 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걸 보는 능력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걸 보는 능력, 그리고 보이지 않는 걸 보여주는 그런 능력의 핵심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비전 없이, 그러니까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보이지 않는 그 목표점을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정하지 않고 항해를 시작한다는 데서 이제 좀 문제점을 찾았다면, 처음에 그런 것들을 깊이 있게 고민하고 좋은 방향성, 목표점을 정해놓고 그러면 항해를 시작하면 괜찮은가? 라고 누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목표를 계속 기억하고 그 목표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 계속 기억해야 된다. 네. 그죠? 끊임없이 처음에 네. 지속해 가야 된다. 저쪽으로 가자 했는데 가다 보니까 저기보다는 이쪽이 더 좋을 것 같은다고 해서 다른 데로 틀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회사 운영을 하다 보면. 네. 제가 초심 생각했던 게 보통은 뷔페에 가면 뷔페 레스토랑 있잖아요. 네. 뷔페 레스토랑 가면 처음에 엄청 사람들이 몰려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동네 다른 뷔페보다 더 좋아야 되니까 같은 가격에 더 맛있고 더 신선하고 더 종류도 많고 뭐 이러니까 사람들이 몰리는데, 사람들 많이 이제 유치해서 유명해진 다음에는 가짓수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신선도가 떨어지거나 점점 사람이 빠지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냥 사람들도 바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초심을 잃는 순간 사람도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백종원 우리 대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초심을 지켜야 된다고. 아, 그런가요? 처음에 솔루션 뭘 알려주면 막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준비하고 뭐 하고 하는데 한 반년 후, 1년 후 가보면 다 흐트러져서 옛날에 하던 대로 하고 있더라. 태반이 그렇게 하더라. 뭐 이제 이런 얘기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되든지 초심을 계속 지킨다는 건 중요하기도 하고 그만큼 어렵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배경이 바뀌면 그 사람의 행동도 바뀌잖아요. 처음에는 회사에 들어갈 때 무슨 일이라도 다 하겠다고 뽑아만 주신다면, 근데 뽑히는 순간 이제 내가 이것까지 해야 돼? 가 되는 거죠. 내가 처음엔 그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야. 거짓말이 분명. 아니고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이제 가보니까 그렇죠. 누구라도 나만 뽑아준다면 내가 정말 그 회사를 위해서 열정을 불태울 텐데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뽑히고 나면 그 열정이나 그 초심이 금방 사라지죠. 오늘 책에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로 꺼냈던 예가 아마 실제로 있는 회사죠, 이거? 티보라는 회사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티보가 원래는 그 셋탑박스 관련된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걸로 수익 모델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판매하는 쪽으로. 근데 책에도 이제 나오기를 랜디가 가만 보건데 그렇게 해서 이거 장사가 안 될 것 같은데 사업 수익이 안 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이야기를 했대요, 직접. 그거 아니다라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구절이 뭐냐면 랜디가 가서 이 가상의 CEO가 가서 또 이 모델은 제가 보기에는 방향이 틀린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냥 인사하고 저거서 헤어졌는데 이런 얘기가 책에 나와요. 두 사람의 연락을 다시 받게 될 줄도 몰라. 이 두 사람 티브와 관련된 쪽인데 기업가들은 틀렸다는 말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 가만히 앉아 지적당하는 걸 체질적으로 싫어한다. 뭐 이런 표정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이씨 막 하고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하고 갈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충분히 궁리를 하고 와보니까 맞다고, 당신 말이 맞다고 사업 모델을 전환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이 돼서 이제 꽤 큰 성공을 거뒀다는 이제 그 이야기는 초반에 이제 나옵니다. 엄청 그렇죠. 제가 사실 오늘 오전에도 이제 다른 대학교 창업 경진대회 심사를 하고 왔는데 여러 팀의 발표를 듣지만 상을 받는 팀은 소수잖아요. 네. 그리고 심사평 같은 걸 얘기할 때 제가 했던 얘기가 보통 위대한 기업들은 초기에 더 많은 비웃음을 받는다. 그리고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선수 과목이 이상해지는 것이다. 이상해 보였던 사람들이 결국엔 이제 위대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게 행동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을 못 받았다고 해서 상심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증거일 수 있다. 그런데 위대한 사람들, 위대한 기업들이 듣는 선수 과목 두 번째가 뭐냐? 경청이다. 위대한 사람들은 이상해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경청하고 자신을 더 발전시키고 더 갖고 간다는 그런 얘기를 심사평으로 했었거든요. 경진대 심사위원을 하라니까 가서 명언 던지고. 어쨌든 창업을 한다는 건 저희 이제 대학생들 창업대회였기 때문에 인생을 걸었다 이렇게 말하기까지는 조금 무게감이 다르긴 한데 창업을 한다는 거는 어떤 부분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잖아요. 세상에 없는 것을 내가 가지고 왔고 이 안에는 내 수많은 고민과 아이디어와 철학이 막 담겨 있는 건데 그걸 거절당할 때 그 거절감이 말로 못합니다. 그래서 누군가한테 이건 아닙니다 라고 말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창업가분들한테 이 사업은 아닌 것 같다, 이 사업은 안 될 것 같다 라고 말할 용기가 좀 많이 부족한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내가 틀렸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람한테 거절감을 주기 싫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랜디는 좋은 멘토인 거죠. 네. 저도 이런 랜디처럼 좀 정중하지만 제 생각을 솔직하게 가감없이 말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좀 배울 점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럼 이 티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장점은 뭐였나요? 이게 핵심 아이디어나?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받아들여야 될 것과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또 우리의 지혜니까. 다 들으면 또 안 되죠. 그렇죠. 무조건 끌려가다 보면 심사위원들 말하는 게 다 다른데. 남의 일 되지. 네, 다 다른데 세상에 없는 그런 동물이 나오는 거예요. 머리는 돼지고 다리는 닭이고 몸통은 말이고 막 이상한 아무도 쓰지 않는 제품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을 잘 지키고 다른 사람들의 조언들로부터 지혜를 캐치해내는 능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티보 팀이 그랬어요. 티보 팀은 개인화된 TV라는 명확한 미션을 가지고 개인화된 TV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다른 것들을 얼마든지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지혜가 있었던 거죠. 처음에는 그 기계 자체를 파는 걸 생각하고 있었지만 랜디의 조언을 듣고 기계가 아니라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수익 모델로 삼았던 그런 유연성과 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론 단단한 비전, 목표의식이 있었고. 그러고 보면 아까 우리 잠깐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제 거의 현실화된 개인화된 텔레비전, 넷플릭스니 디즈니 뭐니 그런 게 개인화된 텔레비전인데 좀 그 초기의 모델을 만들어낸 거죠. 그쵸. 없었던 그쵸. 것들. 그들은 25년 전에 그런 것들을 꿈꾸면서 차곡차곡 준비해왔던 거죠. 네. 이 티보 이야기와 관련해서 또 눈에 들어왔던 건 이게 이제 상장을 앞두고 너무 막 상장이 그런 거 아닙니까? 기업 공개해가지고 이제 주식시장에 딱 나면은 처음에 막 얼마짜리가 막 이렇게 뛰어가지고 얼마 나오냐 막 그거면서 막 이슈되고 막 사방에서 방 앞에 박수 쳐주고 샴페인 터트리고 막 그거잖아요. 그쵸. 이게 예. 모두의 꿈이죠. 그 기업 공개 그게 하는 게. 근데 여기서 이제 자주 제가 이제 보이는 단어들이 너무 들뜨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꼭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돼. 이런 표현이 나와요. 훌륭한 경영진이라면 널뛰는 주가를 무시하고 일에 집중하도록 직원들을 단속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또 보여요. 이게 어떻게 보면 초심을 지켜나가고 비전을 계속 향하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위대한 기업들은 목적지와 경유지를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아는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에서 제가 뭔가 어디로 가고 있다가 검색어에다가 구름책방이라고 치면은 구름책방을 목적지로 할 건지 경유지로 할 건지 물어보거든요.
근데 위대한 기업들은 상장 그 자체를 목표로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상장은 위대한 기업이 오래도록 지속되면서 고객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고객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거쳐가는 자연스러운 단계에 지나지 않는데, 많은 스타트업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상장 자체를 목표로 생각하고 이 생태계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장해서 한몫 잔뜩 딱 땡기고 네. 빠지고 그리고 이제 나는 쉬고. 근데 쉬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또 쉽게 돈 벌 수는 없을까 이제 궁리를 하는 거죠. 네. 그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비전이나 목표가 없다면 돈 생각으로 밤을 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돈 생각이라는 게 결국엔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뭐 요즘 말로 하면 어디에 살까, 뭘 탈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명확한 삶의 목적 혹은 지향점,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계속 그런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전전긍긍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전전긍긍하게 돼가지고 아침부터 눈 뜨고 있는 내내 계속 염려하고 이거 어떻게 될지 막 그거에만 집중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고 하시잖아요. 먼저 그 나라, 정말 우주보다 더 넓은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건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삶의 목표 혹은 기업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기업을 한다는 것은 어쨌든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것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고객으로부터 돈을 지불받는 그런 가치 교환이 기본이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우리한테 돈을 주겠어요? 돈보다 더 귀한 것을 제공하는 사람한테 돈을 주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데 돈보다 하찮은 것을 위해서 돈을 줄 수 있겠어요? 가끔 그렇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돈보다 하찮다고 생각하고 돈을 안 주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이게 돈보다 귀하니까 돈을 주고 사는 거죠. 누군가는 그것을 돈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할 만한 경험이나 혹은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의 목표가, 기업의 비전이 돈보다 더 귀한 것이 돼야 되는 것은 그렇네요. 돈을 벌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렇네요. 정말.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레니 선생이 투자받으러 왔던 또 메일을 보냈습니다. 살짝 이쯤 되면 이 사람 포기할 만도 한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메일을 보냅니다. 엄청난 진념, 네. 정말 탁월한 기업가의 자질이죠. 네. 이제 프랭크, 그러니까 이 랜디의 친구인 프랭크 투자사, 그 투자하는 분한테 가서 만나자고 했다. 아, 드디어 된 것 같습니다. 돈 냄새가 납니다. 뭐 그런 표현도 나오고. 돈 냄새 풍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살짝 우려되는 게 있는데 같이 일하기로 했던 친구가 발을 빼려고 한다. 한번 좀 만나보면 같이 끝나고 만나보면 어떻겠냐. 랜디 선생님 이야기 한번 들어보면 마음 바꿀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만나기 전에 그 친구가 자기한테 보내준 메일을 포워딩을 해줘요. 이렇게 보내줘요. 이제 그걸 이제 보는 이야기가 이제 딱 나오는데 거기서 핵심적이었던 게 저는 그 메일 내용 중에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예전 나의 관심을 일으킨 퓨너럴스닷컴은 지금의 퓨너럴스닷컴과 다른 것 같아. 너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힘들었을 때 그때 사업을 계획했던 건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슬픔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자고 했잖아. 싼 값에 관을 파는 게 아니라. 아, 이거였구나 이제 싶었던 거죠. 친구는 거기에서 그 비전, 가치, 목표를 발견을 했던 거죠. 죽음이라는 슬픔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런 사업 아이템, 그거는 사업으로도 좋고 의미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하다가 이제 레니는 그게 아니고 점점점 이제 어떻게 하면 이게 돈을 벌 수 있는 대로 집중을 하니까 이게 방향이 살짝 달라지는 걸 보고서 이 친구는 발을 빼려고 했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 앞에서 그렇게 랜디가 레니한테 당신 그게 아니고 이걸 봐야 됩니다, 이걸 봐야 됩니다 해야 됐던 건데 못했던 바로 그 부분. 이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니도 원래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잃고 나서 본인의 아픔을 근거 삼아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제 공감할 수 있게 된 거죠. 다른 사람들도 이런 아픔을 겪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어떤 장래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고 싶었고, 그 목표를 위해서 앨리슨이라는 좋은 동료도 얻었는데 점점 사업에 매몰되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 어떻게 하면 잘하면 큰 돈을 한몫 땡길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에
많이 그 초심이 오염됐던 것 같아요. 그렇지. 초심이 바뀌었어요. 네. 초심이. 그런데 그 옆에서 지켜보던 앨리스는 레니의 초심 변화를 이제 감지하고 나는 이제 그만할래. 그냥 관이나 싼 관 찾아서 파는 거는 나는 관심 없어. 랜디랑 거의 똑같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레니는 랜디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 친구가 다른 데서 좋은 오퍼를 받았나 보다. 잡 오퍼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사실은 다른 데 더 좋은 돈 벌 기회가 있어서 나한테는 나는 이런 거는 별로 관심 없고 딴 말하는 줄 알고 그렇게 말 보는 돌리는 거죠. 줄 알고. 맞아.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꽂혀 있는 사람들은 모든 걸 그렇게 보는 거예요. 딴 게 안 보이네. 예, 돈에 꽂혀 있으니까 모든 걸 돈의 논리로 생각하는 거죠. 모든 것을 돈으로 본다? 만약에 가치를 발생시킨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찾는다라는 관점에선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혹은 사람들의 말들을 다 경제적으로만 해석한다라고 하는 거는 더 큰 가치를 놓치게 되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게. 사람도 못 잡게 되는 것 같아요. 돈을 잡으려고 애쓰다 보면 결국 사람은 못 잡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걸 동시에 잡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벌려면 결국에는 돈보다 귀한 걸 찾아야 된다. 182쪽에 보니까 그런 문장이 또 보여요. 저는 이거 맨 처음 한 십몇 년 전에 이 책 맨 처음 봤을 때도 이 문장 참 좋다라고 했었는데 비전을 담고 일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열정과 책임감을 불어넣는다. 이는 조직 목표와 열정을 연결시키는 접착체의 역할을 한다. 불가능한 것을 이루고 큰 사람이 되려 하는 사람에게는 재정적 보상보다 감동이 필요하다. 라는 문장이 있거든요. 이 문장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 문장 자체가. 그런 거. 이제 저는 뭐 회사에 뭐 그런 건 없으니까. 근데 교회를 보면 사례를 많이 준다고 해서 그 교회 꼭 지원이 엄청나게 몰리고 하진 않거든요.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그런 것도 하지만. 근데 뭔가 여기에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게 있다. 그럼 그걸 배우고 싶어서라도 다른 대우나 조건이 조금 안 좋더라도 거기에 가서 일할 것 같아요. 근데 회사도 아마 비슷한 면이 있겠죠. 정말 모두가 돈만 보고서 연봉 많이 주는 회사, 뭐 복지 좋은 회사 그것만 바라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게 중요하긴 하겠죠. 그것만 바라봐도 좀 문제이긴 한데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높은 수준의 미션, 가치 있는 목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같이 일하고 싶은 그 동료들의 연봉을 낮추는데 그리고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그 연봉을 협상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좋은 미션은 우수한 인재들을 헐값에 혹은 감당 가능한 수준의 연봉으로 모실 수 있다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네. 좋은 목표가 연봉을 낮출 수 있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을 시작한 스타트업을 한다고 했을 때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이것저것 다 해본다. 빨리 뭔가를 한다. 그럴 시간에 잠시라도 며칠만이라도 좀 진지하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가? 이 사업의 목표, 뭐 5년, 10년 동안 나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내 인생을 투자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하면 여러 면에서 이제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건 이게 뭐 큰 회사가 크고 작은 회사 뭐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회사가 좀 그 부분은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이 좀 그런 부분들은 늘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교회도 뭐 크고 작고 떠나서 우리는 뭘 향해서 가고 있는가를 구성원들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세워가고 거기로 바라보게 만드는 그것 그리고 모두가 바라볼 만한 그런 목표를 삼아야겠지만 그런 작업들이 있어야 제대로 돌아가는 거고 그게 없으면 싸움만 나는 거고. 그렇죠. 이번 장에 그 말미에 가면은 이런 문장이 있어요. 긴급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구성원의 감동을 이끌어내는 비전을 포기하면 나침반 없이 남겨지는 것과 같다. 나침반 없이 라는 말. 네. 나침반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다에 나갔는데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그러니까 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배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저기만 넘어가면 뭔가가 있다. 내가 가봤다. 눈에 보이는 것처럼 선장님이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비전인 거잖아요. 그럼 그 비전에 감동이 되는 사람들은 노를 더 열심히 졌겠죠. 그래서 선장 혹은 기업의 대표 혹은 조직의 대표, 교회의 리더들은
이 역할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비전을 계속해서 네. 일깨워주고 처음에 우리 나갈 바가 뭐였는지를 상기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감동으로 하여금 그들이 운동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사실 이 부분을 읽을 때 생각나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남한테 전파한 다음에 버려질까봐 두렵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는 처음에 가르칠 때는 그 초심에 붙잡혀서 저 길로 가면 우리는 천국이 있다, 이 길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자기가 그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치 지금 레니처럼. 그래서 목적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목적을 끊임없이 지켜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꾸 교회가 얘기해서 그런 게 하는데 교회 목표를 매년 바꾸니까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을 좀 정기적으로 이렇게 리마인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될 것 같네요. 어디든지 간에. 교회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 이 지역에 우리가 있어야만 하는 이유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더 상위 목표 안에서 올해에는 이거에 집중하자 이럴 수는 있겠죠. 어쨌든 그 목표에 맞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점검해서 이 행동들이 정말 이 목표를 이뤄가고 있는가 혹은 이 목표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 목표와 상관없이 쓸데없이 낭비되고 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비전이나 목표 없이 살아간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연스럽게 그들의 목적은 돈이 됩니다. 그래서 비전이 없는 교회는 돈을 목표로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좀 조심스럽지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내용, 우리 초심을 계속해서 지켜가는 것. 이게 단순히 지키는 게 그냥 지킨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거를 반복해서 떠올리고 구성원들에게 그걸 계속해서 알리면서 우리가 저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 CEO가 참 할 일이 많습니다. 아니 할 일이 많은데 이것만 잘하면 돼요. 그래요? 예, 다른 일은 좀 덜 해도 되는데 이걸 안 하면 안 돼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계속해서 나머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절반도 안 남았네요. 네. 계속해서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좋은 댓글은 영상 제작하는데 큰 기운이 나게 해줍니다. 많이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